노영희 변호사 위대한 유산 상속 많은 것이 궁금한 두 남자가 거대한 비밀의 문을 연다. 노영이와 두 남자의 위대한 유산 어렵고 복잡한 유산 상속 해답. 노영이와 두 남자의 위대한 유산 누구도 몰랐던 사례의 대답. 노영이와 두 남자의 위대한 유산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보인다. 노영이와 두 남자의 위대한 유산 위대한 유산 상속 팟캐스트 3회에 이어서 번외편으로 다시 돌아온 노드남의 이름 벌써 바꿨어. 노드남의 위대한 유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영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박성석이고요. 이름 네. 바꾼다면서요. 네. 노영입니다. 네. 네, 이름은 차차 아니 잠깐만 바꿀게요. 그 말을 좀 예쁘게 해야 돼 다시. 저 시작부터 뭐 시장통이야. 네, 예쁜 종이 좀 해봐요. 알겠어요. 예쁜 노영입니다. 네, 잘생긴 박상석이고요. 네, 믿음직한 김증현입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예. 번외편 사연 어떤 거 갖고 왔나요? 예, 사실 기사 보다가 좀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 또 이렇게 돌아왔는데요. 예, 지난달 28일이죠. 인천국제공항 쓰레기통에서 예. 아, 나 이거 봤어. 3억 5천만 원어치, 시가 3억 5천만 원에 달하는 네. 7개의 금괴가 발견됐어요. 아, 그 옆에 있을 걸. 이 금괴를 발견하고 신고한 환경미화원이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여기에 이제 가장 뭐 관심들을 좀 많이 가지셨던 것 같은데 네. 저도 뭐 개인적으로 좀 궁금합니다. 네, 저도 이 기사 봤는데 네. 3억 5천만 원어치면 사실은 제가 지금 1억 안 있죠. 네, 다 관두고 떠나죠. 어마어마한 돈이죠. 근데 이제 이걸 돌려주려고 환경미화원 선생님께서 신고를 하셨다니 네. 원고상으로는 대단한 분이라고 나와 있지만 전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참 미련한 분이다. 어쨌든 좀 그렇습니다. 근데 또 그렇게 안 할 수가 사실은 없죠. 맞아요. 네. 근데 거기 공항 같은 경우에는 막 챙길 수가 CCTV도 있고 없어. 다 있기 때문에 CCTV 갖고 때문에. 갖고 나갈 수도 없고 사실은. 그래서 아니 갖고 나갈 수는 있지. 이게 그 안에서 벌어진 게 아니잖아. 그렇지. 안에서 벌어진 거예요? 네, 안에서 벌어진 거야? 게이트 안에서? 연쇄구역 안에 있는 진짜? 쓰레기통이었어요. 예, 제가 그러면은 알기로. 택도 없다. 근데 우리 나갈 때는 검사 안 하지 않아요? 그렇지, 나갈 땐 검사. 들어갈 때는 검사하고 나갈 땐 검사 안 하잖아. 아니 거기 일하시는 분들도 최소한의 그래요? 그런 것들은 아니 아마 있을 그분들은 텐데. 프리패스예요. 우리랑 틀려요. 그래요? 우리가 나가는 지난 걸로 안 나가고 연쇄구역에서 분들은 나가는 아니, 그럼요. 게이트가 따로 있어. 게이트가 그래도 금속 반응 이런 거 아니 아니야. 그러니까 조현미들 맨날 밀수하고 그냥 그렇지. 통과하고 그랬지. 그렇지. 아이 정말 저분이 갑자기 또 믿음직하다며. 들어옵니다. 예. 전혀 믿음직하지 아무튼 않네. 그러니까. 신빙성이 이 하나도 없어. 환경미화원께서 네. 양심에 따른 아, 행동이었다. 네네네. 우리는 나는 그렇게 내가 가치를 정말 좀 좋은 팁을 알려주고 부여해야 될 것 싶어요. 같아요. 네, 말씀하세요. 환경미화원 이분하고 그 옆에 누군가 있었으면 네. 환경미화원이 주우면 안 돼요. 어떤 그 옆에 분에게? 있던 일반인이 주워야 돼요. 왜냐면 그래서 그 물건을 주웠다고 해서 신고를 해주고 네. 그 환경미화원하고 반띵해야 돼. 아, 되게 중요한 문제야 이게. 진짜 저는- 괜찮은 방법이에요. 예, 왜냐하면 노영희 변호사랑 다니겠습니다. 길을. 예, 앞으로. 삶의 지혜야. 왜냐하면 이게 그냥 내가 주워서 입마에 포켓하면 절도죄가 되거나 뭐 점유일탈면 횡령죄가 이런 게 되잖아요. 네. 나중에 내가 CCTV 걸리면 다가 뭐 아웃이잖아요. 네. 그런데 더 문제는 그러면 이거를 주웠으니까 사실 어떻게 해줘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신고를 해야겠죠? 신고하고 나면 원래는 우리가 기대하는 게 뭐예요? 신고를 하면 기대를 하는 보상금? 게 있잖아. 보상금이지. 그러니까 보상금을 달라고 해야 되잖아. 원래는 네. 5에서 10% 정도 보상금을 주기로 돼 있잖아요. 유실물법에 의해서. 근데 최대 10%고 그러면 3,500만 원 주는 거야. 그래도 많다. 그렇지, 좋다. 좋잖아. 네. 근데 내가 왜 멍청하게 옆에 있는 사람하고 나누라고 할까?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다. 어떻게 해요? 그치.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전체 파이 두 커지는 명이 거 아니야? 발견하면 그렇지. 두 명한테 10%씩 가나요? 자, 보세요. 금괴를 모른 척하고 가져갔다면 환경미화원은 유실물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죠. 네. 하지만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서 신고를 하면 유실물법에 따라 소유권을 얻거나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보담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은 그러겠죠. 아. 그러나 이분은 환경미화원은 여기서 일하는 직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찾아서 보관해서 의무가 있구나. 돌려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공사 아. 공무원이거나 공사 직원은 공무원으로 우리가 취급하는 아니죠. 그래서 네. 우리 기사 한번 찾아보세요. 이게요. 네. 금괴를 줘서 신고했지만 네. 환경미화원에 대해서는 한 푼도 보상하지 않는다. 이게 바로 공사의 입장이고 그래요. 그것은 그래서 사람들이 막 그러잖아요. 환경미화원 너무 불쌍하다. 그렇게 힘든 분에게 왜 아무것도 안 해주냐. 네네. 그랬더니 공사 관계자가 뭐라는 줄 알아요? 뭐라고요? 우리가 주워서 갖다 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말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공사 직원으로서 이제 어떤 물건에 대해서 보호해 주는 것은 이제 의무인데. 당연히 의무죠. 우리가 그쵸. 어디다가 물건을 놔두고 그럼요. 왔으면 거기서 네. 원래는 찾아주는 게 원칙이잖아요. 근데 진짜 궁금한 건데 왜 그 쓰레기통에 그걸 넣었지? 이유가 그 오늘 있겠지. 기사가 나왔는데 나왔어, 아마 이거에 대한 거? 홍콩에서 밀수한 거 아니야? 면세로 이거를 사가지고 네.
일본인가 어디로 이제 갖고 가면 네. 그만큼 차익이 생겨서 그걸 갖고 가다가 네. 이 사람이 검색을 당황을 한 거예요. 그치, 그래서 그래서 이제 걸릴까 봐. 어디다가 버린 거야. 버린 거야. 네. 걸리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밀수 조직이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당황해서 버렸는데 네. 이런 경우에는 이게 뭐 작물이거나 밀수 조직의 그런 합법적인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네. 아닐 수 있죠. 또 어쩔 수 없이 그건 못 받는 게 된다고 그런 것 그렇죠. 같더라고요.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이 일반적으로 주었어도. 정상적인 물건이라면 유실물법에 의해서 보통 뭐 5 내지 20% 범위 내에서 보상금 주는데 예. 많이 주는 사람이 20%지만 그렇게 주는 사람 별로 없고요. 아, 보통 주는 그 퍼센테이지가 자유예요? 자유죠. 그거는 그 주는 사람 최소 마음이지. 5. 그런데 보통 5% 잘 안 주려고 그러지. 근데 어. 어쨌든 중요한 건 이게 지금 범행에 쓰인 물건이잖아요. 네네네. 그렇게 되면 사실은 그 소유가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국가수. 국가가 압수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 그렇죠. 물건은 몰수하는 거죠, 몰수. 몰수. 게다가 범인이 나 범인이라고 나타나겠어요? 안 나타나죠. 당연히 안 나타나지. 그럼요. 자기가 가져가지도 못하는데. 네네네. 그러면은 국가가 잘했다라고 이제 줘야 되는데 네. 국가한테 원래는 유실물법에 의해서 청구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또 법적 분쟁이 막 생기겠지. 네. 근데 이런 거 전부 다 복잡하니까 원래 뭐라 그러는 거야. 공항공사 관계자는 네. 우리 직원은 절대 남의 물건을 손대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워 드리는 게 의무입니다. 네. 그러니까 나 같으면 일반인으로서 내가 하겠다니까. 그래서 약간 반띵이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원래 7천만 원, 20%면 7천만 원이잖아. 그렇죠. 우리가 내가 소송해줄게. 나라에서 안 준다 그러면 내가 네. 소송해줄게요. 이게 소유자가 안 나타나면 그 소유권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나라에게 가는 거잖아요. 네. 그럼 나라한테 달라 그래야 되잖아요. 어. 그럼 7천만 원에서 내가 500만 원 받고 소송해주고 난 다음에 성공보수 20% 받을 거야. 그러면 잠깐만. 500만 원을 받고 착수하고 성공보수 20%를 받으면은 많이 받으시네요? 1900만 원이 내 거 그래도- 같이 보이잖아요. 근데 또 나라한테 내가 소송비용도 받을 거니까 본인 이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도 어쨌든 받는 게 있으니까. 네. 중요한 안 건 받는 것보다는. 중요한 건 환경미화원이 주시면 안 된다. 네네. 내가 주셔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주어야 된다. 네. 네. 그렇죠. 네. 바로 그거죠. 네. 어쨌든 중요한 건 인천 세관본부에서 네. 이 금괴 주인 A 씨와 네. 금괴를 운반한 B 씨, C 씨에 대해서 조사를 지금 하고 있고요. 네. 운반 측 B 씨와 C 씨가 A 씨의 부탁을 받고 이런 일을 저지른 것으로 네.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이거니까 아까 우리 반복해서 얘기했지만 밀수다. 그렇죠. 밀수의 그렇죠. 가능성이 굉장히 그거 높고 누가 실제 부탁받아서 이거 네. 가는 거 이거 자체가 좀 법 위반이잖아요. 밀수 네네. 그러니까 누가 딱 생각이 나잖아요. 밀수 딱 저기죠. 예, 한진 보시기. 한진 모 씨들. 네네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그 비밀방 얘기도 나왔잖아요. 어떤 방이요? 그 평창동에 있는 한진 맞아. 한진 자택에. 일가의 자택을 어. 세 번째 압수수색을 했는데 네. 비밀방이 사실은 있다는 거예요. 비밀방이 있다는 거예요. 제보를. 근데 그게 비밀방이 있다는 걸 누가 제보했는지도 알면 대한항공 직원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냥 일반 알만한 직원이 사람이겠죠. 아니에요. 아, 좀 네. 고위급인가? 내밀한 그 아. 집안을 잘 아는 사람이지. 그렇겠다. 왜냐하면 그 집이 270평 정도 돼 대지가. 나 어딘 줄 알아요, 그리고. 알아요? 장소도 알아요.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예. 더 중요한 건 네. 그 집이 이렇게 대지하고 건평하고가 있잖아. 네네네. 건평이 400 몇 평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 밀실처럼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그 안에 언제든지 그 가벽을 세워가지고 네. 남들이 바깥에서 몰라볼 정도의 이런 그 비밀 공간을 만들 수가 있는데 네. 이 조현민 씨가 머무는 방 옆에 그 비밀 공간이 하나가 있고 네. 네, 또 조양호 씨 그 이명희 씨인가 그분이 자주 이용하는 드레스룸 쪽에 네. 또 이 비밀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공사를 했대요. 아. 그래서 원래는 넓이가 10m짜리 방이었는데 네. 공사한 다음에 갑자기 방이 5m짜리로 줄였다는 거예요. 네. 그럼 5m짜리 그 방이 어떻게 되겠어요? 비밀 공간을 바뀌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찾았대. 비밀 찾았대요? 공간을 찾았대. 찾아서 근데 문제는 그 내부 그쵸. 안에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압수수색 21일하고 23일 했잖아요. 네, 2번 했죠. 그런데 23일 하고 난 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그 한진 그룹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A4 용지 1000장 분량의 파쇄 기록을 쫙 바깥에 쓰레기로 버렸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제대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2번이나 당한 사람들이 그대로 놔뒀을까? 집에다가? 당연하죠. 모르죠. 근데 또 원래 또 이런 원칙이 있어요. 한 번 압수수색한 곳은 다시 압수수색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원칙 때문에 네. 지난번에 이명박 전 대통령 네. 그 영포 빌딩. 그때 두 번째 거기다 다 갖다 놨다가 다 갖다 놨다가 다시 걸렸잖아요. 바람에 다 걸렸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교훈 삼아 어딘가에 빼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지. 복잡하죠. 네. 엄청 머리를 써야 돼요. 우리 거는 들으려면.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분들을 그 항공 부품으로 속여서 막 이렇게 가져오고 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금
밀수혐의 적용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죠. 근데 바로 요 지금 사례로 다시 돌아오면 이분은 세관 통과하기 전에 버린 거잖아요. 이 그치, 그럼. 그러니까 세관을 가족.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이거는 이제 밀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건가요? 근데 왜 버렸을까요? 쫄아서. 쫄았죠. 혹시나 걸릴까봐. 걸리면 뭐 될까봐. 아니 그러면 돈을 내면 되는 거잖아. 그럼 3억 5천만 원을 버리면 너무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관세법상 네, 원가가 3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네, 뭐 징역살이도 당연히 살지만은 네. 그 원금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아. 세금으로 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애초에 그 7개나 간 크게 또 들고 들어와서 또 근데 거기다 좀 또 쓰레기통에다 멍청하지 버리는 않아요? 건또 뭐야. 아니 3억 5천만 원어치나 돈을 쓰는 사람이면 과거에도 사실은 그런 거 해보지 않았을까? 그러니까요. 근데 아마 운반책이 조금 좀 실수를 띨띨했을까? 처음 아, 뛰는 분이 초짜이거나. 네. 난 이해가 안 가. 긴장을 사실 많이 이렇게 탔거나. 큰 돈을 사실은 큰 돈이 들어간 투자인데 네. 그걸 이렇게 바보같이 했을까? 뭔가 손발이 안 맞았을까? 세상에는 의외로 바보가 많더라고요. 왜 이러나? 의외로 많더라고. 이런 거 하는 애들 보면 걸리는 애들이 가끔 가다가 이런 식으로 얻어 걸려요. 네 분이 일어난 거 아닐까? 지네끼리 그럴 수도 싸우다가 있죠. 누가 좀 더 많이 떼먹으려고 하다가 아군끼리 총질하다가 망한 케이스지. 그렇죠. 예. 우리 내부. 홍준표 대표가 말한 거. 네. 또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끼리 예전에 경선하면서 싸우면서 벌어진 그 나온 게 전부 다 지금 부메랑에서 돌아온 것처럼. 그렇죠. 이제 다 제일 생각할 무서운 수 게 다 있죠. 내부 총질이죠. 뭐 얘네들도 뭐 지들끼리만 싸우다 이럴 수도 있다. 우린 싸우지 맙시다. 아, 그렇죠. 저희는 뭐 우리 뭐 굉장히 돈도 사이가 없지만, 좋죠. 예, 우리는 뭐 금괴도 없고 돈도 없지만. 네, 이쯤에서 들어가는 코너. 그만하세요. 너무 쭉 들어간 것 같아. 네, 코너. 예. 번외 속에 번외. 마지막으로 들어가는 프리랜서는 노동자도 아닌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네. 요거는 근로자의 날 특집이죠.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이미 좀 예. 지나갔기 지났는데? 때문에 예. 요거는 약간 지금 우리 김진아 작가의 마음이 담겨 있는 사연이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그러면 비슷하게 좋아요. 최대한 사연은 슬퍼. 슬프게 읽어드릴게요. 네. 저는 프리랜서 방송 작가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처럼 여자분 아니에요? 여자분이에요. 네, 저처럼 프리랜서로 일하는 사람들은 방송계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 법률상으로는 네. 프리랜서는 노동자도 아니라고 하네요. 그래서 근무지에서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가령 4대 보험이라든지 명절 상여금, 보너스 이런 것은 일체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런 건 전 기대하지도 않아요. 다만 제일 아쉬운 것은 퇴직금입니다.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일정 기간은 일을 하고 다른 곳으로 옮길 수는 있지만 4년에서 5년을 일해도 퇴직금이 땡전 한 푼 없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는 없나요? 프리랜서는 일용직 노동자인 건가요? 이거는- 라는 사연입니다. 아니 5월 1일 근로자의 날임에도 불구하고 출근이란 개념도 좀 난 네, 그날 오늘- 재판도 했어요, 그날. 아 진짜 5월 1일이에요? 그럼요. 네. 근데 이게 개인 사업자와 프리랜서 지금 방송계 프리랜서는 좀 다른 게 사실 방송계 프리랜서는 너무 종속적으로 맞아요, 일하고 맞아요. 있고 네. 정말 힘들어요. 사실 뭐 출퇴근 그 정규직보다도 오히려 더 긴 시간을 그렇지. 일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아 그럼. 그리고 실질적으로 감시 및 뭐 지도를 받고 지시 일하기 관리 때문에 감독을 다 받지. 네. 그래서 사실상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도 요새는 좀 있고 그렇죠. 노동부의 진정을 통해서 이제 그런 게 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네네네. 어쨌든 방송계의 비정규직 프리랜서가 절반인데 그 중에 한 명인 이제 작가 프리랜서이신 분, 프리랜서 네. 작가이신 분이 이렇게 사연을 주셨어요. 근데 또 여러분 아시잖아요. 야구르트 아줌마도 마찬가지예요. 다 야구- 개인 사업자, 개인 그쵸. 사업자. 야구르트 아줌마는 또 게다가 뭐 이렇게 타고 다니는 오토바이 같은 오토바이 아니잖아. 오토바이는 아니고 뭐라고 해야 전동차, 되죠? 그거를? 전동차인가요? 전동차 그것도 본인 혹시 본인이 다 급여에서 해야 돼요. 그죠? 네. 다 해야 되죠. 본인이 사야 돼요. 아 그 진짜요? 지입 차량도 마찬가지예요. 그 학원 버스 운전하시는 분들도 네. 그 소속은 회사의 사람인 것처럼 되어 있지만 네네. 사실은 지입차주들은 다 자기네가 산 차를 그 회사의 명의를 잠깐 빌려주고 네. 운행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다 개인 사업자라고 그런 거죠. 학습지 교사도 그런 학습지 교사 마찬가지예요. 네. 그런 형태가 좀 많이 있죠. 그래서 빨간 네. 펜도 그렇고 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아예 그냥 프리랜서이거나 비정규직으로 취급이란 표현도 좀 그렇지만 사측에서 그렇게 하면 모르겠는데 실제 같은 동일한 노동을 하거나 동일한 시간을 근무하는데 나는 비정규직이고 혹은 나는 프리랜서고 저쪽은 정규직인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게 예를 들면 맞습니다. 이제 계약직. 그렇죠. 계약직도 그렇고 근로기준법에 저촉이 되는 부당 노동 행위가
적지 않게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사연을 쓰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네. 네. 그렇죠. 노동자나 근로자 같은 표현이죠, 그죠? 그렇죠. 네. 노동자나 근로자 같은 표현이고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인 노동계약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거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데 똑같은 시간을 상주해서 일하고 아까 얘기한 지시관리감독을 받아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도 많죠. 많잖아요. 그거 자체가 사실 불법이라고 알고 있는데 네. 뭐 관행처럼 이어져 온 거니까 네.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죠. 네. 일단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정의를 한번 말씀드려보면 네네.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 네. 그렇다면 근로란 무엇이냐?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하는 것. 네. 사용자란 누구냐?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네.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 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네네. 되게 복잡하죠? 네. 그럼 근데 뭐 다 이해되는 얘기예요. 아니 프리랜서는 그러면 네.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거야? 프리랜서는 나를 위해서 일하죠.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 중에 근로를 제공하는 게 아니잖아. 임금이라고 하는 거는 정해져 있는 돈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배당받는 형식으로 좀 받는 건데 네. 사실 프리랜서는 일정한 계약 기간 내에서 상호간에 동등한 관계에서 예. 동등한 그 입장에서 계약을 체결해서 일을 한다라고 알려져 있어서 사실은 프리랜서를 보통 그렇죠. 소위 얘기하는 갑을 관계가 부르죠. 아닌 거죠. 예, 그러나 사실은 일반적으로 실상은 종속적인 아니죠. 거죠. 여러분들 어때요? 우리 김징여 씨는 어때요? 김진현 저는 씨는 뭐 본인의 처지를 정확히 말해봐요, 그냥 솔직히. 저는 이제 지금 작가님보다도 프리랜서요? 훨씬 더 파리랜서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 계약서를 아나운서들도 쓰더라도 그게 사실 뭐 무시당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그래요? 근데 이제 여기서 어. 관건인 거는 결국엔 퇴직금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이런 경우에 뭐 일도 그 지금 사연을 대충 이렇게 보면 근무지에서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 것도 없고 이러저러하기 때문에 근로자성을 인정받아야 한다라는 게 이제 기존에 어느 정도 깔려 있는 것 같고 네.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내가 근로자성을 인정받게 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면 어떻습니까? 근데 원칙적으로 퇴직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내가 근로 관계를 종료할 때 이제 받는 것이고 네. 그러려면 내가 전제가 되는 게 근로자라고 하는 게 전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 거고 네. 이게 계속적으로 근로한 그 1년 기간에 대해서 예. 한 달 이상의 평균 임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는 건데 네네. 프리랜서는 사실은 계속 근로기간 1년이라고 하는 게 뭐 물론 이제 계약기간 나름이겠지만 예. 이게 그냥 고용인과 고용주로서의 그런 관계에서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한 대등 관계였기 때문에 네네네. 사실은 이 조항이 엄격히 따지면 적용되면 안 되는 거죠.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사안이다. 원래는 없어요. 그러니까 계약서를 작성할 때 네네네. 그 성격을 명확히 하고 여기다가 퇴직금이라고 하는 것을 집어넣을 수 있는지 엄지를 확인해서 양쪽의 의사를 다 합의하에 해야 되는 거죠. 일단 계약서를 뭐 작성하는 것도 첫 번째고, 그렇죠. 그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막 프리랜서 막 이런 얘기하면 연예인들 많이 표현을 해서 연예인 얘기를 워낙에 많이 하니까 막 프리랜서라고 하면 막 억대 연봉 벌 것 같고 막 1년에 10억 벌 것 같고 막 이렇지만 또 그렇진 않거든요. 근데 뭐 지금 그 연예인들은 사실 이제 대리로 그렇게 계약 관계를 해주는 에이전시들이 분명히 있고 그러면 대등 혹은 더 월등한 관계로서 그 계약에 임할 수 있는데 보통 방송계 노동자들은 뭐 대등한 관계로 하기는커녕 내 생각에는 오늘 원고에 김 작가님이 완전히... 영혼을 담았어. 여기 보면은 네. 한국 프리랜서들의 월평균 수입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152만 9천 원이고 최저임금을 적용한 월평균 임금 157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라는 얘기를 아주 명시적으로 써놨네요. 하고 싶은 말이 뭐야 이 대본에 있는데 여기에 또 이 얘기도 있어요. 프리랜서 44%는 계약서 없이 일하고 있으며 상당수가 일방적 계약 해지와 보수 체불로 인한 피해를 본 적이 있었다. 프리랜서 보수는 객관적 기준 없이 업계 관행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렇게 지금 거의 피토하는 심정으로 말씀을 주셨네요. 어찌됐든 그래 뭐 이제 프리랜서로서 그냥 오롯이 일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여건이 되면 상관이 없는데 여러 가지 불공정 관행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사회적으로 좀 불안정하고 그렇죠. 그런 안전망이 없기 때문에 프리랜서들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 거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제가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는 근로자 관계법을 엄청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다음에 박사학위를 딸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아주 가볍게 디저트 겸 해가지고 가볍지만 갑자기 후반에 뜨겁게 근로자의 날 기념으로 해서
번외 속에 코너 진행해봤어요? 오케이. 네. 우리가 이른바 땅콩항공처럼 재벌이 아닌 이상 모두 다 이제 만국의 우리는 노동자로서 열심히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굉장히 용어들이 지금 작가님이 쓰다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쓴 것 같아. 그래서 일단 근로자의 날을 저희가 지나가면서 한번 생각해볼 점들에 대해서 좀 짚어봤고요. 하다못해 아르바이트 하다가 불합리하다 하는 생각 드신 분들은 사연도 받고 있으니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궁금한 사연이 있으면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팟빵 파티 댓글로 부탁드리고요. 언제든 열어놓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안녕. 노영희 변호사 위대한 유산 상속 많은 것이 궁금한 두 남자가 거대한 비밀의 문을 연다. 노영이와 두 남자의 위대한 유산 어렵고 복잡한 유산 상속해답. 노영이와 두 남자의 위대한 유산 누구도 몰랐던 사례의 대답. 노영이와 두 남자의 위대한 유산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보인다. 노영이와 두 남자의 위대한 유산 상속 팟캐스트